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집합 연산의 두 번째 편을 한번 문제를 풀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지금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풀어줬을 때 1번부터 5번까지를 또 마찬가지로 풀었을 때 같은 어떠한 규칙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제가 한번 어느 정도는 간단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합집합에 이렇게 y라는 집합을 마지막에 분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분배를 이용해서 한번 좀 나열해 볼게요. 보게 되면 x 집합하고 합집합 y라는 집합을 첫 번째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을 할 건데요. y랑 y를 합집합하면은 여기는 바로 연산을 진행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y라는 녀석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빗대어 봤을 때 똑같이 나오는 거를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볼게요. x랑 y랑 합집합을 했대요. 근데 그 y라는 녀석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겹치는 부분이 어떤 거가 될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작은 숫자인 작은 집합인 y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y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 지금 x에서 y를 뺀 거 하고요. y라는 부분하고 합집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x에서 y를 빼게 되면 이 부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x라는 부분집합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y라는 것은 x의 부분집합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자,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x에서 y라는 부분을 아예 뺐다고 칩시다. x 안에 y가 있다면 그거를 제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제거한 x라는 또 일부분하고 y라는 부분을 아예 붙여버리게 되면 사실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x랑 y를 합집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x에서 y를 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닐까요? x가 있고 y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x에서 y를 빼게 되면 우리는 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합집합했으니까 y를 합집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x랑 y를 합집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y가 아니라 x랑 y랑 합집합한 거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y가 나올 수가 없어서 1번은 같은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거에서 x랑 y랑 겹치는 부분을 제거를 한번 해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y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왜냐면요, 이런 거죠. x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x하고 y가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x에서 겹치는 걸 뺀다면 이 부분이지 절대로 y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도 단순하게 연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신다면 3번도 1번도 이렇게 틀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을 보게 되면요, 지금 x에서 y를 뺀 거를 지금 한 번 더 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할 게 많으니까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좀 어느 정도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교집합에 여집합 만들어 주시고요. 이 여집합을 전부 다 반대 해주신다면 y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x라는 녀석하고요, y라는 부분하고 겹치는 거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조금 불편하니 교집합의 y를 분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y라는 부분하고 y 여집합을 겹치는 거는 공집합이죠. 전혀 존재하지 않잖아요. 합집합에 하시고 x랑 y를 교집합한 거를 합집합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x 교집합 y가 나온다는 거죠. 절대로 y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어쨌든 그래서 틀린 거고, 자, 4번 한번 볼까요? 자, 교회 여집합으로 바꿔주고요. 여기도 교회 전체 여집합을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쪽에 x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여집합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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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신다면 y 여집합이 되고 합집합의 x가 되겠습니다. 자, 분배를 하게 되면 x 교집합 y의 여집합이 될 것이고 합집합에 대해서 x 교집합 x가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은 x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을 합집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보는 것도 우리가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려볼게요. 자, x라는 부분과 y의 반대쪽 부분하고 겹치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x를 합집합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x가 되는 거예요. y가 되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4번도 틀리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얘도 교회 여집합 바꿔주시고 교회 전체 여집합 해주신다면 y가 첫 번째 나오고요. x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y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얘도 한번 이제 우리가 분배를 한번 해봐도 괜찮고요. 합집합으로 해석해도 전혀 무관하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있고요. y가 있는 상황에서요. x의 여집합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y를 합집합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 부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되는데 y랑 겹치는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 부분이 되겠죠. 겹치는 건 정확히 y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5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어찌 보면 난이도가 좀 높겠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신 다음에 각각이 누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서 해주신다면 사실상 좀 쉬웠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느 정도는 연산을 진행을 해서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x랑 y랑 합집합한 부분이 z라는 녀석이 그대로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리게 되면은 이런 거죠. z가 이렇게 큼직하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이 안에 누가 있느냐면요, x라는 부분이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y라는 부분이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적는 게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x 합집합 y라는 녀석이 이 안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당연히 빼기이기 때문에 교의 여집합으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여집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z 여집합이 되고 합집합이고 x라는 녀석이 되는 상태에서 교집합의 y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패턴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z의 여집합이라는 부분과 x라는 부분을 합집합을 했다고 합니다. z가 이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자, 이 z라는 것을 제가 뭐 u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z라는 거가 있고요. 이 z라는 거의 이제 바깥쪽 부분이 z 여집합이 되는데, 그리고 이 x랑 합집합을 진행한 거고요. 그 중에 이제 y랑 겹치는 부분이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어디를 의미하냐면 여기밖에 되지 않는다. x랑 y랑 교집합 부분인 걸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찾아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교집합과 교집합을 합한 게 과연 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z 안에 x랑 y랑 다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z랑 x랑의 관계를 알 수 있겠고 z랑 y의 관계도 알 수 있겠죠. 당연히 교집합이기 때문에 약한 놈이 나오게 되기 마련이고요. 자, 교집합이기 때문에 약한 놈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합집합은 아니잖아요. 교집합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은 틀리게 된다라고 깔끔하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z랑 x 중에 합집합을 했다는 건
강한 게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집합도 빼먹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강한 게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빼먹지 마시고, 그러면 결국 Z 여집합이 교집합이라는 거니까 얘는 Z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XY 교집합은 아니죠. 3번 보겠습니다. 자, Z에서 X를 뺐다는 얘기는 뭘까요? Z에서 X를 뺐다는 건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Z의 교의 여자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교집합에 Z의 교의 여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Z와 X의 여집합이 겹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자, X를 제외한, 그리고 Z라는 부분하고 겹치는 건 이 지금 X를 제외한 이 도너츠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맞죠? 그리고 Z하고 Y라는 부분 겹치는 것도 이 도너츠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겹치는 거니까. 겹치는 거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겹치는 게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좀 보기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Z의 교집합이 겹치는 부분이라서 묶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교집합이죠? 그러면 X 여집합이 되고 교집합에 Y 여집합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걸 다시 한번 바꿔주면 Z 교집합에 X 합집합 Y라는 부분에 여집합으로 드물어간 법칙을 하면은 교의 여자가 나오기 때문에 Z에서 X, Y 합집합을 빼버리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X, Y의 교집합이 나와야 되는데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리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빼기를 교의 여자로 바꿔버리게 되면요. 교회가 되고 교집합이 되고요. 밖에 있는 여집합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테니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Y 교의 여자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X랑 Z랑 약한 거 X를 쓰시면 되겠고요. Y랑 Z랑 약한 거 Y를 쓰면 되겠고,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X랑 Y랑 교집합이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찾던 요 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한번 볼게요. Z랑 X랑 교집합이면 약한 놈이 나니까 X라고 적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좀 간단히 만들까요? Z의 합집합에 Y의 여집합으로 바꾼다면 적어도 Z랑 Y랑 합집합으로서 이건 Z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X랑 Z의 여집합을 합집합한 거가 뭐냐 이런 건데요. 그려보면 아시겠지만 Z의 여집합 이쪽이 칠할 거고요. X를 칠한다면은 X를 제외한 도너츠 부분만 제외하고 다 칠해져 있는 거니까 교집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힌트를 어느 정도 정리를 깔끔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쌤이 말씀드렸습니다. 빼기가 있으면 차집합 먼저 해서 교의 여자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묶어줄 수가 있겠죠. 알파벳이 다른 부분이 섞여 있을 때는요,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A 교집합을 한번 묶어서 여기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교집합으로 묶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B의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U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A 교집합 U가 되는데요. 교집합은 약한 거 쓴다. 그래서 A구나 라고 한다면 A 교 B는 결론적으로 뭐다? A라는 거죠. 교집합을 해서 A가 나왔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조금 이렇게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맞는 거를 바로 확인해 준다면 바로 나오죠. 정답은 2번이라고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요 이제 조건이 나와 있죠. 그러면 좀 연산을 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빼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A 여집합에 합집합이 되고요. B가 되고요. 뒤쪽에 교의 B 여집합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전개를 한번 해본다면 A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합집합에다가 지금 B하고 그 다음에 B하고 여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쨌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 부분이 공집합이라는 걸 통해 합집합을 했을 때는 강한 놈이 나온다. 아, 그래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했을 때 B의 여집합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얘하고 세력 싸움을 진행했을 때 약한 놈으로서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B의 여집합이 잡아먹히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면 보통 여집합을 잡아먹히는 꼴로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걸 바꿔주면 됩니다. A와 B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상황인 걸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B가 A를 잡아먹고 있는 거 누굴까요? 바로 3번이죠. B가 A를 잡아먹고 있는 3번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배수집합에 대해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전체는 지금 1부터 100까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AK라고 돼 있으면은 뒤쪽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읽고 그냥 배수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AK가 배수집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가끔 그거를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배수집합은 확실한데 우리가 합집합을 진행을 했을 때 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집합을 진행할 때 4의 배수하고 6의 배수인데요. 4라는 숫자와 6이라는 숫자가 약수배수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합집합을 하면은 막 진짜 두서 없이 막 나와요. 그리고 좀 불편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당연히 앞에 교집합으로서 3의 배수가 있기 때문에 교집합으로 분배를 진행하신다면 배수집합의 교집합은 최소공배수라는 녀석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3의 배수와 A라는 4의 배수에 겹치는 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라는 3의 배수라는 부분과 6의 배수랑 겹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의 배수와 4의 배수 겹치는 부분은요 12배수잖아요. 그래서 A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와 6의 배수에 겹치는 거는 6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집합을 한 번 더 나오게 되네요. 자세히 보시면 10이랑 6은 서로 약수배수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배수는요 아무래도 누가 많을까요? 당연히 요 숫자가 작은 놈의 배수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할 겁니다. 적어도 6이라는 숫자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우리가 6의 배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걸 만족하는 원소 개수인데 원소가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 6의 배수가 몇 개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가지 숫자에다가 6의 배수가 몇 개 있지? 라고 질문한다면 나눠주시면 그 목 자체가 개수가 나오겠죠? 6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한 번 정도 들어가게 되니 우리는 40이 되고요. 66에 36으로 몫은 결국전 16. 그래서 1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이 현재 이렇게 나와있죠? X라는 걸 원소로 하겠다. 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X가 정수다, 자연수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부등식 그 자체로 원소로 생각하니까 이거는 부등식 문제가 됩니다. 자, 오랜만이죠? 1과 4에다가 마이너스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1하고요. 4라고 써주신 다음에 작으니까 가운데 x가 5겠구나 라고 이렇게 A라는 집합에 대한 원소를 나열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x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A랑 B랑 겹치는 게 이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합집합하면 요놈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작거나 같다니까 우리가 이거의 근자체를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로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한번 어느 정도 딱 적절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라는 녀석의 부등식은요. 수직선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A를 표시할 수 있겠고요. 자, B는 알파와 베타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요. 어쨌든 겹치는 게 2라는 부분과 4라는 부분이 나온다고 한 거 보아하니까 얘는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지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얘가 어떻게 돼야 이렇게 2하고 4로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 지금 2라고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알파 보이시죠? 그게 2라는 거를 알려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치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럼 베타는 결론적으로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4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 같아도 상관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베타라는 것은 4보다 크거나 같은 오른쪽에 있어야겠구나. 물론 모두 안다. 알파라는 것은 2로 확정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걸 합집합을 했을 때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 가가지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베타는 뭐가 된다? 5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알파 베타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거와 이거는 두근을 알파 베타를 갖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주시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마이너스 P라는 건 두근의 합이기 때문에 2하고 5를 더한 7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근의 합 같은 경우는 Q이기 때문에 5이 10이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Q 빼기 P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 마이너스 P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그대로 더해주게 되면 Q 빼기 P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17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칭차 집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이아몬드 모양이면은 A 빼기 B와 B 빼기 A를 합집합하라는 대칭차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집합하고 A를 대칭차 집합했을 때 A의 여집합이 나오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거나 아니면 요런 거는 솔직히 바로 보여요. 자, 전체에서 A를 뺀 거 먼저 생각하실 거고요. 그러면 전체에서 A를 빼면은 A 여집합이 되겠죠. 합집합 할 겁니다. 거꾸로 A에서 전체를 빼면 공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강한 거 쓰는 거죠. 그러니까 A 여집합 맞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집합에서 A를 빼게 되면 공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A에서 공집합을 빼게 되면 A라고 할 수 있는데 합집합 할 거니까 A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자, 3번은요. A에서 A를 뺀 거 공집합, A에서 A를 뺀 거 공집합. 그럼 공집합이 나와야지 왜 A가 나옵니까?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4번도요. 전체에서 공집합을 빼게 되면요. U가 되죠? 맞죠? 그 다음에 합집합 해주시고 공집합에서 빼게 되면은 공집합이 된다면 합집합하면은 전체가 되겠죠? 이것도 맞는 말. 자, 얘는 A에서 B를 빼고 B에서 A를 빼나 아니면 B에서 A를 빼고 A에서 B를 빼나 어차피 얘가 순서 바뀌어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좌우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